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미국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에서 최근 2년간 류현진이 사 영상급 활약을 펼치는 비결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바로 포심 패스트볼과 투심 패스트볼 두 가지 구종을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 분리해서 던진다는 점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팬그래프닷컴에 올라온 칼럼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류현진의 다양한 패스트볼들. 저자 벤 클레멘스. 요즘 야구를 보다 보면 익숙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투수에게 높은 패스트볼을 요구하는 포수다. 이는 비밀이 아니다. 사실 너무도 분명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투수가 포심 패스트볼을 높은 곳으로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칼럼은 포심 패스트볼에 관한 것이므로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포심 패스트볼은 스트라이크 존 상단에 던졌을 때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맥락이 아니며 심지어 논쟁의 여지도 없다. 공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다. 포심 패스트볼의 백스핀은 일반적으로 타자의 스윙이 볼 중앙 아래에 접촉한다는 것을 뜻한다. 존 안쪽으로 들어온 공이 일반적인 발사 각도가 이미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공의 아래를 치는 것은 팝업이나 느린 뜬공을 의미한다. 또한 헛스윙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내 말은 스트라이크 존 상단으로의 투구가 타자들을 매우 어리석게 자주 만든다는 것이다. 스트라이크 존을 수직으로 3등분 한 다음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을 때 결과를 보면 더 잘할 수 있다 라면서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스트라이크 존 상단으로 던졌을 때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달리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 구역이나 낮게 던졌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패스트볼을 낮게 던졌을 때, 정확하게는 포심 패스트볼이죠. 포심 패스트볼을 낮게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영상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원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포심 패스트볼은 스트라이크 존 상단으로 던졌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실투까지 고려한다면 스트라이크 존 하단으로 던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스트라이크 존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낮은 코스로 공을 적게 던진 투수들을 소개했는데요. 류현진은 포심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 하단 코스로 적게 던진 비율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다시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류현진이다. 토론토의 에이스는 최근 더 높은 코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높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다 4인치 더 높아졌다. 이는 의미 있는 점프다. 그는 또한 지난 2년간 잘 던졌다. 우연의 일치일까?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류현진은 2018년에도 뛰어났기 때문에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반드시 차이를 만들었다고만큼은 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었다. 2018년부터 류현진은 자신의 레퍼토리에 투심 패스트볼을 추가했고, 2019년부터는 더 많이 사용함과 동시에 두 가지 패스트볼 사이에 더 많은 수직적인 분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분리를 만들고 두 구종을 모두 잘 제거함으로써 류현진은 두 패스트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의 투심은 더 많은 땅볼을 만들고 그의 포심은 더 많은 헛스윙을 얻는다. 그래서 그는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 그는 타자가 스윙할 확률이 낮은 타석의 첫 두 개의 투구에서 대부분의 투심을 던졌다. 그는 또한 3볼 상황에서 몇 개를 일부러 볼로 던졌다. 그는 내년에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3볼 상황에서 그가 던진 11개 중 5개만이 실제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헛스윙이 필요할 때는 포심을 많이 던졌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헛스윙을 원할 때 그가 자주 투구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스트라이크 존 상단은 던지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그가 실제로 한 일이다.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그는 92개의 포심과 8개의 투심을 던졌다. 그는 다른 상황보다 포심을 더 많이 던졌다. 류현진의 계획이 그의 포심 헛스윙률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유익한 효과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확실히 유익한 효과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작은 차이점을 예로 들어보겠다. 2020 시즌 그가 포심을 던졌지만 싱커를 던지지 않은 타석에서 그는 가중 출루율 4할 7리
2를 허용했다. 투심을 던졌지만 포심을 던지지 않은 타석에선 4할 4푼 1, 2를 허용했다. 그리고 포심과 투심을 모두 던진 타석에서 그는 3할 4푼 9리를 허용했다. 둘 중 하나만 던졌을 때보다 훨씬 더 낫다. 즉 포심과 투심을 모두 던지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자는 이런 통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류현진의 커리어에서 포심 패스볼의 헛스윙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18년, 2019년, 2020년 순이었다. 그의 가장 높은 뜬공 대비 땅볼 비율은 투심을 추가한 2019년과 2020년이었다. 두 구종은 그의 무기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다른 투수들도 류현진의 이런 패스트볼 투구 전략을 따라해야 할까? 나는 회의적이다. 대부분 주로 사용하는 패스볼에 대한 느낌을 잃지 않고 투심 패스볼을 추가로 던질 순 없다. 류현진의 주력 패스볼은 사실 그의 커터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임과 속도를 고려했을 때 류현진의 커터는 슬라이더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요점은 모든 투수에게 류현진이 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 시사하려는 바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주된 목적은 만약 류현진처럼 할 수 있다면 특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패스볼이 다른 구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단순히 구종을 추가하기 위해 구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헛스윙을 유도하는 구종을 사용해서 헛스윙을 만들고 땅볼을 유도하는 구종으로 땅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의미 없는 통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류현진의 천재적인 면은 그가 스트라이크 존 하단으로 패스볼을 던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하고 있는 다른 멋진 일 중 부산물일 뿐이다. 이게 내 칼럼이 제공하는 가치 있는 발견일 것이다. 칼럼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최근 메이저리거의 어퍼스윙이 늘어나면서 높은 코스로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을 때 효과가 좋은데 류현진도 최근 들어 포심 패스트볼을 높게 던지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둘째, 여기에 더해 류현진은 2018년부터 투심 패스볼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포심 패스볼은 높게, 투심 패스볼은 낮게 던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포심 패스볼로는 헛스윙을 유도하고 투심 패스볼로는 땅볼을 유도하는 것이죠. 셋째, 이런 류현진의 투구 전략은 효과적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주력 패스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구종을 완벽하게 제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만큼 류현진이 특별한 투수라는 것이죠. 이런 칼럼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류현진이 정말로 영리한 투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기준 느린 구속으로도 사이영상 후보 3인에 들만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